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전쟁을 끝내려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미국은 별 영향이 없다면서 각국이 알아서 해협을 통과하라고 했습니다. 주로 유럽을 겨냥하긴 했는데 자칫 이대로 끝나면 우리도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에서 곧 철수하겠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각자 알아서 할 일이라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둘러싼 이란과의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But we have nothing to do with that. What happens to the strait, we're not going to have anything to do with. 앞서 전쟁 지원 요청을 거부했던 유럽의 동맹을 향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And if France or some other country wants to get oil or gas, they'll go up through the strait and the Hormuz Strait. They'll go right up there and they'll be able to fend for themselves. 영국을 향해선 미국에서 석유를 구입하거나 스스로 싸우는 법을 배우라면서 미국은 더 이상 돕지 않는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토갱세 징수안을 승인한 가운데 전쟁이 끝난 뒤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전 세계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연설 중대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이란과 관련이 됐다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종전일까요? 아니면 확전일까요? 장호림 기자가 이어갑니다.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SNS를 통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란과 관련한 중대 발표를 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 3주 안에 이란을 떠날 거라고 밝힌 직후 대국민 연설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작전 목표 기간을 4에서 6주로 잡아왔는데 다음 주면 그 마지노선인 6주차로 접어듭니다. 이란 사태로 국제유가는 고공행진하고 증시가 출렁이자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종전 메시지를 언급해왔습니다. All I have to do is leave Iran, and we'll be doing that very soon. And stock prices were up today almost to a record. 내일 연설에서 이른바 셀프 종전의 발판이 될 조건을 제시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내일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글로벌 상호 관세를 발표한 지 1년이 되는 날인 만큼 관세 관련 메시지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그런데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게 또 있습니다. 이란 전쟁 관련 트럼프 대통령 대국민 연설까지 1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I would say that within 2 weeks, maybe 3, we're hitting them very hard. When we feel that they are, for a long period of time, put into the Stone Ages and they won't be able to come up with a nuclear weapon, then we'll leave, whether we have a deal or not. 예, 전쟁 관련 얘기. 제 옆에 외교안보 전문가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일단 신 의원님과 이것저것 짚어보기 전에 저희가 한번 준비한 게 있는데 조금 전까지 외신 보도들을 다 모아봤어요. 이란 전쟁 결승선이 보인다는 저 루비오 장관의 얘기와 2, 3주 내 이란 철수하겠다. 뉴욕타임즈는 확전이냐 목표 축소냐 딜레마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 앞두고 외신 내용 저희가 쭉 모아봤는데 확전입니까? 종전입니까? 폭스뉴스가 가장 근접했을 거예요. 아하.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하더라고요. 예. 확전을 하기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인 입지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예. 이번에 뭐 종전 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전쟁이 길지 않다. 미국은 이미 이겼다. 내가 조금 더 마무리를 잘 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짜뉴스 비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면서 또 동맹국들이 별로 기여를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전쟁 끝나고 재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아젠다를 홍보하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늘 그랬듯 자화자찬 그리고 본인의 이 전쟁의 명분 정당화. 이게 내일 아침 10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략 예측이 되는 건 셀프 종전 선언과 함께 지금 전쟁을 잘 이끌어왔고 이제 몇 주 뒤에 우리가 빠질 건데 뭐 이란이 이제 핵 더 이상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군대 뺄 수도 있다.
아마 전면전 선언보다는 폭스뉴스 얘기처럼 종전 선언, 결승선이 보인다는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한번 보니까 지금 어쨌든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공습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나 했는데 화면을 좀 볼게요. 아예 5대 재앙이라고 이란이 이제 핵 프로그램도 타격했고 수뇌부도 제거했고 정권 기반이 무력화됐다. 저걸 보면 네타냐후 총리의 주장이 미리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거의 유사할 겁니다. 저 5가지 중에 아래 3개, 그러니까 이란의 뭐 내부 정부나 이런 거보다는 위에 핵 능력 제거, 탄도미사일 제거, 정권 교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처음에 1, 2차로 지휘부를 제거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권 교체라고 지금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 사실상 같은 성격의 정권이 이어지고 있지만 하메네이도 제거했고 라린자니도 제거했고 지금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란의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이 제거됐다. 이 부분은 지금 네탄야후 총리가 이야기한 것 같고 궤를 완전히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은 이겼다. 그러니까 희망을 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원유나 이런 국제 경제를 안정화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 네타냐후 총리의 저 말이 이제 아마 짐작컨대 트럼프 대통령의 내일 대국민 연설과 비슷할 거다. 그런데 위원님. 전망이 180도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있어서 신 의원님과 오늘 저희 뉴스에 출연한 중동 전문 기자 알파고 신하시 씨는 뭐라 그랬냐면 이게 지금 워낙 미국 내 여론도 안 좋고 유가도 그렇고 지금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대국민 연설로 말로 좀 안정시켜놓고 결국에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제대로 된 지상군 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속도 조절을 하는 거다. 결국 지상전 투입이 될 거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은 게요. 지상군을 투입하는 순간 언제 지상군을 철수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전쟁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지상군을 철수한다면은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시간을 버는다는 내용은 저는 그렇게 동의할 수 없는 것이요. 지금 뭐 유가를 안정화시킨다 하더라도 지상군을 투입하는 순간요, 유가는 폭등할 것이고 세계 경제는 악화일로를 거둘 거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 현재 유가 안정을 위해서 지상군 투입이 없을 것과 같은 메시지를 낼 이유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중간 선거를 고려하면은 이 전쟁은 길게 끌고 가면 갈수록 트럼프 대통령에겐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뭐 비전문가지만 마냥 셀프 종전할 거다, 전쟁이 끝날 거다라는 확신만 갈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제 화면이 나올 텐데 지금 군사적 긴장감은 여전해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트라이브 시작 직전에 아예 3번째 항공모함도 지금 배치가 됐고 중동에 추가 병력을 집결하고 있다. 반면에 이란은 빅테크 기업을 향해서 보복까지 경고했다. 아무리 이게 서로 협상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건 행동으로 결연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미 측에서는 일관되게 어제도 댄 케인 합참의장하고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저렇게 전력을 중동 지역에 증강시켜 놓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해주기 위함이다. 예. 그러니까 이란에게 지금 양보하라고 압박을 해봤자 그것에 대한 이란의 반응이 시원찮기 때문에 이란이 양보하지 않으면 엄청난 군사적 보복을 받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술의 일환이라고 저는 봅니다. 협상 전술의 일환. 그렇기 때문에 전력을 증강시켜 놓고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공격받을 것이다 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맥시멈 프레셔, 최대의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란 혁명수비대, 미국의 빅테크 기업, 이란 혁명수비대는 실제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란도 어쨌든 약간 미국과 합의할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에? 지금 혁명수비대는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이 종전을 한다면 계속해서 싸울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예.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은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란 내에 혁명수비대를 장악하고 있는 바흐디와 그리고 반대편에서 정부 대통령인 페제스키안이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국회의장 지금 실세로 알려진 갈리바프는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이 세 군데 삼각의 그런 힘의 균형도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혁명수비대는 항전을 주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점점 더 줄어들어요. 이란에 1000기가 뭐 미사일 1000기가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예. 그것도 하루에 20기 이상씩 쏘면 한 달이면은 사실 거의 바닥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군사적 옵션이라는 것은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보단 예. 훨씬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짧게 하나만 더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필요하면 영국, 프랑스 너네가 석유하더라. 우리가 할 일 아니라고 했는데 조금 전 보니까 나토 탈퇴할 수도 있다. 그럼 결국은 생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에서 외교적으로 돈은 모르겠지만 외교적으로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는 거네요. 사실 외교적으로는 이미 실패했죠. 예. 이 전쟁 자체의 명분이 약하고 또 동맹국으로부터도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출구 전략은 미국도 갖고 있을 거예요. 예.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빠지고 거기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의 참여 또는 정말로 이란에게 한 200만 달러씩 유조선 한 척당 비용을 지급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안정시키는 것. 그게 지금은 엄청난 비용 부담 같지만요. 알겠습니다. 200만 배럴이 2억 달러입니다. 그 100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 정도는 이란에게 줄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최대감 신사 내일 트럼프 대통령 입을 주목하고 있는데 일단 신범철 위원께서는 셀프 종전 가능성이 높다, 자화자찬 가능성을 점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